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유기동물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버려진 동물을 보호해야 할 곳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실태를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말 그대로 유기되거나 실종된 동물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천안시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요? 2020년 7월 천안시 목천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동물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를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직영 보호소를 운영하기보다는 위탁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직영으로 보호소를 짓고 운영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 잦기 때문입니다. 동물 학대 사건 이후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9월 천안시의회 동물 친화도시 연구 모임의 대표 의원인 고가경 의원은 천안시의 동물 보호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책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시가 이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민간 위탁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철창에만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산책 시간도 정해져 있고 상주하는 수의사도 좀 있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 등 이런 좀 문제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입양에 따른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입양을 한 이후에도 유실이나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늘 민간 위탁에 따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저도 목소리를 외쳐왔습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는 복날을 앞두고 대형견 12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목천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한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대형견을 입양 보냈는데 조사 결과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는 입양률이 낮은 대형견이 복날을 앞두고 한꺼번에 입양 간 것을 수상하게 여긴 봉사자의 제보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해당 단체는 대형견들이 목줄을 끊고 달아났다,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병천면의 한 창고에서 병든 개 70여 마리와 고양이 10여 마리가 뒤엉킨 채 사육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견주를 설득하고 있지만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한다 해도 구조 이후의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라 구조한 개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유기동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천안시의회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 모임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축산과 담당자와 엔젤 봉사단 대표자를 비롯한 시민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보호소가 말 그대로 보호소였다면 이건 감옥이거든요. 보호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없어요. 천정 꼭대기쯤에 있는데 그걸로 통풍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거기를 24시간 몇 년씩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용변을 보고 그걸 피할 수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애가 있고 그 똥 오줌에 범벅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애가 있으면 이거는 학대라고 봐요.
밥 주고 물 주고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비참해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버려지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안전한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안시와 유기동물 보호소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